안녕하십니까, 마이다스입니다. 자, 이 영상은 제 영상에 댓글로 보험회사에 대한 그 문의를 주신 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바로 급조해서 만든 영상인데요. 댓글로 답변을 드릴까 이렇게 하려다가 기왕이면 보험 업종에 물린 또 다른 많은 사람이 또 보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찍어서 올리는 영상이니까요. 좀 양해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. 일단 보험회사에 투자했다. 안 망할 것 같아서 투자했다가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물타기 해야 되느냐. 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. 충분히 이해 갑니다. 보험업종은 지금 시장도 안 좋지만 시장 대비해서도 2배 이상 더 빠진 업종으로요. 최근 1개월간만 해도 30% 이상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뭐 반토막, 뭐 길게 보면 반의 반토막 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그 빠진 것을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은 이미 엎질러졌고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. 답이 안 나옵니다, 지금. 왜 답이 안 나오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보험회사가 금리 인하에 왜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. 이것은 이제 상품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.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고객한테 보험료를 받잖아요. 그 엄청난 돈이잖아요, 그게. 그 이제 저 자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삼성생명은 300조가 넘잖아요.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100조가 넘고. 이런 엄청난 돈을 굴리려면요. 투자할 때가 아무거나 막 굴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나중에 고객한테 보험금으로 또는 환급금으로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뭐를 사냐면 보험회사들이 회사채를 사는 거죠. 우량회사채 아니면 국공채 이런 걸 사는데요. 뭐 간혹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투자하지만 그 비율은 굉장히 제한적이다.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IFRS 17 같은 경우 도입이 되면 자본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엄두도 못 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역마진이 발생하는 겁니다. 말 그대로 물론 이자율이 내려가면 보험회사가 채권 수익도 있어요. 사실은 어, 채권을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.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채권 수익은 있지만 과거에 고금리 때 팔아놓던 역마진이 이 채권 수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는 건 사실입니다. 자, 그 정도만 하고요. 자,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앞이 안 보이는데 지금 던지고 나와야 되느냐?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되느냐?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. 그죠? 엄청나게 손실을 봤겠죠. 대부분 뭐 50% 가까운 손실을 봤을 건데요. 첫 번째, 손절해야 되느냐? 지금? 어, 그건 아닙니다. 지금은 아닙니다. 손절할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고요.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? 어,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정부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. 이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, 추가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? 이건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됩니다.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이거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라가라 기도를 해도 못 올라갑니다. 그리고 금리 인하의 물결은 한국만의 물결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물결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요. 하지만 금리가 제로금리 간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. 절대. 다만 수익성은 나빠진다. 왜?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. 자, 그럼 정부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고,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도 안 되고 물타기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물린 사람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데 어떤 걸 기다리냐면 맨 먼저 기다려야 될 게 IFRS 17
이거를 지금 보험협회장 뭐 신용길 씨인가요? 그분이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. 지금 IFRS 17을 2030년까지 연기를 해달라. 그렇게 지금 정부한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. 정말 우리 정부가 되면 된다. 안 되면 안 된다. 최소한 답변이라도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엊그제 3월 1일자 기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용길 생명보험 협회장께서 그 역마진을 줄이고 자본확충이 수십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왜냐하면 부채를 시가평가하니까 자본확충을 충격을 최소화할 준비 기간을 줘야 된다. 그래서 2022년인데 원래 시행연도가 2030년까지 연기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원래 IFRS 17이 유럽에서 시작했잖아요. 유럽에서 주도했고 지금 유럽마저 IFRS 17을 연기하려고 하고 있어요. 지금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요. 유럽의 보험사들도. 지금 유럽 상황은 더 안 좋죠. 보험사들이 마이너스 금리니까 투자할 곳이 더 없어요.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굳이 2022년에 할 필요가 있느냐?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거 당연한 주장 아닙니까?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.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에 대한 답변을 빨리 줘야 된다.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. 2022년에 무조건 시행한다. 이런 답변을 주든가 아니면 2030년은 너무 길다. 2025년까지 기회를 줄게. 이렇게 하든가. 이런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요. 여러분들도 정중동이다. 두 번째로는 정부에 요구한 게 있어요. 첫 번째로는 IFRS 17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고요. 두 번째로는 보험협회에서 정부에 또 요청한 게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해외 투자 한도. 보험회사는 자본금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. 삼성생명만 해도 300조가 넘잖아요. 그런데 그것을 지금 회사채, 국공채 이런 걸로 투자만 해서는 안 돼요. 부동산도 지금 살 수 없고 IFRS 17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. 위험자산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가. 근데 지금 해외 자산에 그나마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30%로 지금 막혀 있어요. 30%. 그러니까 꽉 찼습니다. 더 투자하고 싶어도 30% 규정 때문에 더 투자를 못한다.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 한도만이라도 풀어주면 일단 숨통에는 트이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저금리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만 투자처를 찾지 않고 국내는 뭐 국공채 이런 것도 없어요 별로. 해외 투자처까지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아예 없애든가 50%까지 확대를 해주든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기까지 한번 또 기다려 보는 겁니다. 만약에 정부에서 그래 국제적 시류에 맞게 해외 투자 한도 50% 늘려줄게 아니면 제한 없이 니네 맘대로 투자해라 니네 저금리라 이제 어려우니까 뭐 이런 답변 아니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지금대로 해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.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. 두 가지 얘기 중에 정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대로 해 하면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. 보험회사 희망 없어요. 다만 아까 얘기한 나머지 액션을 정부가 취해 준다고 그러면 일말의 희망은 있다. 이게 제일 커요. 두 가지가. 처음에 IFRS 17 연기, 그 다음에 해외 투자한도 확대. 이걸 정부가 해주면 그나마 희망은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싸니까 물타기를 해도 되겠다. 이도저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 한국형 킥스라고 있죠. 그러니까 한국형 킥스 해가지고 자본확충을 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예전에 해봤다고 그랬잖아요. 한국형 킥스 해가지고 그 한국형 킥스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뭐 삼성생명도 RBC 비율이 100%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나머지 보험사는
얘기해보나 마나다. 이래가지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한다. 이게 작년에 얘기 있었고, 올 상반기 중에 아마 만들 거예요. 그것이 얼마나 보험사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나오느냐.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.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죠.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정부에서 화답이 없다 그러면 보험회사 희망이 없어요. 그래서 그때는 물타기는 진짜 금물이고요. 물타기가 의미가 없죠. 왜냐하면 주가가 싸긴 싸지만 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. 다만 셋 중에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얼마 전에 이거는 뭐 시행됐으니까 재보험 한 줄기 제가 희망이라고 그래갖고 공동 재보험 얘기했죠. 이건 시행된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네요. 일단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,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가 아니고 정부에서 화답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비중이 크다 그러면 줄이시고, 비중이 조금이다 그러면 이미 심하게 물렸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고, 물타기는 절대 안 되시고,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, 셋 중에서 그래도, 아까 IFRS 17이라든가, 해외 투자 30% 확대라든가, 50% 확대든지, 철폐라든가, 이 두 가지, 첫 번째, 두 번째, 요 내용 정도, 정부에서, 화답을 해줬다. 그러면, 그때는 물타기도 가능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좀 정리가 좀 안 되는데요. 제가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. 보험회사는, 일단 희망은 없다. 현재 상태로는 희망이 없다.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면 정부 손에 달렸는데 딱 세 가지 말씀드렸죠. 첫 번째가 IFRS 17을 2030년까지 연장을 해주느냐. 두 번째, 보험회사가 투자 한도. 지금 뭐 국공채밖에 없는데 국내에 국공채도 다 바닥이 났다고 그래요. 2030년도까지.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없어요. 보험회사가 저금리하에서. 이때 해외 투자 한도를 최소 50% 아니면 확대를 아예 무제한 없애주든가. 이게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로는 아까 한국형 킥스 그 요건을 좀 완화시켜 주든가.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는 공동재보험인데 그거는 시행이 됐으니까 이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, 두 번째가 정부가 요거를 들어주었다. 보험회사 요거를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가격이 싸니까 좀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. 하지만 3번 뭐 킥스 좀 완화 정도 이 정도 해주고 말았다. 그러면 추가 물타기는 금지.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라. 오히려 팔아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들어줬다.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. 망할 보험사가 수두룩하게 나온다.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. 오늘 저한테 댓글을 주신 분한테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. 한번 정부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 일단 보험협회장이 3월 초에 정부한테 건의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떻게 정부가 화답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보험주를 가져갈지 던질지 추가 매수할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